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 자료가 딱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보다가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하다. 결론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저기 뭐야 민주당 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판결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입수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 막 줄쳐가면서 한번 이렇게 일독을 갖다 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한상진 부장의 마음이 느껴져. 한상진 부장이 저랑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도 동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90학번으로 학사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양사학과 다닐 때는 법학 개론도 듣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법 총칙, 헌법 총칙, 뭐 헌법 이런 것들 원래 이제 법대 편입하는 사람들은 고시 공부하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공부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진짜로 법학 개론도 듣지 않았었거든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학사 편입하면 2년 동안에 졸업해야 되는데 제가 2년 만에 졸업 못하고 3년 다녔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94년도에 졸업했어야 되는데 1년 더 다니자 해가지고 95년도에 졸업했는데 한상진 부장도 90학번인데 95년에 졸업했어. 그 다음에 한상진 부장이랑 또 사법연수원 같이 들어왔어. 사법시험도 같이 붙어가지고.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판결문을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판결문 이렇게 안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진 부장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아 뭐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여기에 보니까 이 판결에 제가 이전에 그 신문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에 쭉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알았는데 뭘 처음 알았냐면은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계공의 유동규하고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하고 이렇게 그 출장을 갔는데 몇 명이 갔느냐? 11명이 간 거예요. 11명이 갔는데 그 중에 2명은 누구였느냐? 김문기하고 유동규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 이재명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9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2명은 성남 도계공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1명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중에 그 성남시 공무원 11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배소연이 있더라고요. 배소연이. 그게 판결문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소연도 그 뭐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이재명 시장님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길 쭉 보면 그 다음에 보니까 김문기 처장이 동부건설을 다녔었어요. 동부건설이면 큰 건설사 아니었습니까? 지금보다도 옛날이 동부건설이 더 잘 나갔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 사세가 좀 위축된 것 같은데 옛날에 동부건설이면 좋은 회사였어요. 뭐 지금도 뭐 좋은 회사지만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동부건설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담당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성남시 그 도시개발공사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핵심적인 팀장하고 그다음에 처장까지 승진하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 31일에는 성남시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떤 상을 받았느냐? 성남시장상을 받았어요. 성남시장상이면 1등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주는 상 중에 성남시장이 뭐 경기도 도지사상 이런 거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을 받을 만큼 김문기 씨는 이재명 시장한테 진짜 충성을 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그러한 김문기 처장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당시 팀장이었는데 김문기 팀장을 굉장히 높게 샀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 보니까 이번에 김문기 씨가 그 김문기 씨 딸이 이번에 수능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수능 봤으면 뭐 19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문기 씨가 그 딸한테 그 영상 보냈잖아요, 동영상. 그런데 그 동영상 보낸 게 언제였겠습니까? 2015년 1월 달이었겠지.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출장을 갔었는데 그런데 골프 친 날이 언제냐? 2015년 1월 12일. 아, PD님 2015년 1월 12일이 무슨 요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2015년 1월 12일에 다른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 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3명만 그 일행에서 쓱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골프를 친 거예요. 그 골프를 어디서 쳤느냐? 야라밴드 퍼블릭 CC라고 멜버른에 있는 그 골프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골프를 치고 그리고 골프 친 그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골프 쳤다 우리 시장님하고 목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에요. 목요일이니까 평일 아니었겠습니까? 공식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골프 뭐 1시간 동안 칩니까? 2시간 동안 칩니까? 적어도 반나절은 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목요일 일정을 이재명 시장 다 빼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뭐 국장들 있었거든요. 뭐 교통국장인가?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김 국장 김 국장이 오늘 이거 일정을 갖다가 다 그냥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유동규하고 김문기하고 같이 골프 치러 간 거고 그때 카트가 2인 카트라고 그랬잖아요. 2인 카트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운전을 해야지. 유동규는 자기 혼자 운전을 갖다가 하는 거고 김문기는 옆에 이재명 시장님 모셔놓고 자기가 운전하고 그 다음에 그때 캐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잖아요. 캐디 있었으면 막 홀을 갖다 거꾸로 역주행해가지고 더 뭐 이렇게 도둑 골프 치는 거를 갖다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캐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캐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긴 한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팔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장애가 있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싱글처럼 치면 딱딱 가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잘하는 골프장이면 아 내가 대충 요 정도 치고 요 정도 치면 되겠다 알 수 있겠지만 처음 가보는 골프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을 치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러면 그 볼 갖다가 주러 이재명 시장이 두두두두두 막 뛰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두두두두 뛰어갔겠습니까? 김문기 처장이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시장님 뭐 볼 치면 굿샷 하고 자기는 그냥 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볼 저쪽으로 가 있으면 자기가 막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 마치 캐디처럼 뭐 채 같은 거 아 그 김 처장 김 팀장 그땐 팀장이었으니까 김 팀장 5번 그러면 5번 갖다 주고 아 김 팀장 그러면 뭐 그 뭐야 7번 그러면 7번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골프를 치고도 김문기 처장은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뿌듯했던 거예요. 너무. 야, 내가 하늘 같은 시장님하고 단둘이서 골프를 갖다가 쳤구나. 유동규 본부장 해가지고 다른 그 경기도의 높은 국장님들 경기도 국장이면 하위 직원이 아니잖아요. 상급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직원들을 갖다가 다 제끼고 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셋이서 내가 시장님에 의해서 발탁됐구나. 그래서 내가 시장이 볼도 닦아줬구나. 채도 갖다 줬구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 그 딸내미 몇 살이었겠습니까? 2015년도면요. 지금부터 9년 전이잖아요. 그 딸내미가 요번에 고3 미국 수능 봤으면 한 19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10살짜리 딸한테. 김문기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내미가 19살이다 그러면 늦둥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오빠는 굉장히 나이가 그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다 크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거의 뭐 몇 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늦둥이를 갖다가 봐가지고 그러니까 늦둥인데 딸내미인데 또 딸내미가 또 얼마나 또 아빠한테 애교를 많이 부렸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 기분 좋은 거를 우리 딸은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야 누구야 그 뭐야 내가 아빠가 오늘 그 골프 쳤는데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내미는
9년 전 동영상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10살짜리가. 응? 어쨌든 그랬다. 어쨌든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이 12월 21일에 세상을 떴는데 22일 날 나가서 나 김문기 모른다. 그 다음에 24일 날 발인한 날 나가서 나 김문기 모른다. 27일 날 KBS에서 나가서 나 김문기 모른다. 그 다음에 29일 날 채널A 나가가지고 나 김문기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성진 부장은 어떻게 판단을 갖다가 했느냐.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제가 그거 보내줬잖아요. 저기 PD님 공직선거법 250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쭉 뭐가 있습니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소속단체, 특정인,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등에 관하여가 중요한 건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성진 부장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이에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지지 여부 이거를 제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고 이거를 넓히면 안 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니다.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김문기와 교류 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거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행위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22일, 24일, 27일, 29일에 계속 방송에 나가서 나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한성진 부장은 판결을 갖다 설시한 건데 저는 사실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셋째 줄에 보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행위, 소속단체 이런 것들을 쭉 열거했지만 넷째 줄 보면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적인 규정이지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생지에 대해서 거짓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해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고 그 다음에 학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데 그걸로만 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등이 있으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잠깐만요. 공직선거법 250조가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취지는 뭐냐?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요.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컨대 저런 식으로 선거인들의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해가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그러한 사항이면 저거를 학력, 경력, 신분, 직업강, 행위 이런 걸로 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걸 썼지. 저 등이 빠졌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판결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정을 갖다가 하지? 저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냐 가치 판단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허위사실은 가치 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이나 그런 게 아니면 그러면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그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판사님이 그 한성진 부장이 그러면 당신이 판사해라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국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성진 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가 않은 것이 이거는 유권자들의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하고 관련이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판결문에 주구장창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거를 단순히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하기는 석연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22일에 주영진 거기부터 나가가지고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부터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말이 되냐 저게? 아니 자기 밑에서 같이 이렇게 골프도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막 찾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기인이라고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기인이라고 성남시 의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성남시 시의원, 도의원도 아니고 시의원을 2번 했던 젊은 정치인 이기인, 지금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개혁신당에 있지 않나 싶은데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PD님 그것도 띄워주세요. 그 4명이 찍은 사진. 그 4명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딱 찾아낸 거예요. 이기인 의원이 저 사진을 누구한테 줬느냐? 박수영 의원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박수영이 저 사진을 찾은 사람은 누구냐? 이기인이고 저 사진을 저렇게 오픈한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국회의원 박수영이에요. 그러니까 딸에게 보낸 영상에 본부장님과 골프 쳤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진 앵커가 12월 29일에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특별 그걸 만든 거예요. 저 친구가 이긴 시의원인데 아주 일을 갖다가 많이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데 김진 앵커가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느냐. 계속 모른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골프 모자 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김진 앵커가 들이대면서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 아니 이렇게 사진까지 있는데 어떻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방송에 나온 캡처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2021년 12월 29일 밤에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진 앵커가 아니 보세요 후보님 저기 보면은 명백하게 유동규 있고 이재명 있고 저 뒤에 김문기 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죠?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입을 삐쭉 내밀면서 조작한 거죠. 저 사진 조작한 거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은 가짜고 그러니까 저 사진은 진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김문기 모른다. 나는 김문기하고 골프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래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하지만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라고 이야기한 거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닌데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거는 행위 아니냐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 부분 유죄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우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딱 듣다가 야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갖다 할 수가 있나 싶은데 이용우 의원 이야기한 것 좀 띄워주세요. 저게 이용우 의원이에요. 이용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발언한 적이 없대요. 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용우 의원이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저 처음 봤는데 어쨌든 저런 분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뭐 했던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전직이 뭐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치 앞에 가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괄호가 있습니까? 나는 골프를 안 쳤는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죠? 그 동물원의 그 노래 가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은 뭐 무슨 이야기입니까? 썸씽이 있었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리운 그대가 그거를 부정하고 멀리 떠나가 버렸냐? 억울하다, 답답하다. 그 이야기가 그 가사에 나온 거잖아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하면은 골프를 쳤다는 겁니까?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 안 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우 의원 이야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용우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발언한 적이 없대. 발언했잖아. 저희 이야기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란 이야기인가? 그래가지고 저 양반 전직이 뭔가 해서 봤더니 어이구 이용우 의원이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수학교육과 나왔는데 수학교육과 나온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하고 그랬겠죠. 그런 다음에 사법시험 붙었나? 뭐 로스쿨 갔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야, 어떻게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국어도 잊어버리나? 막 장애 같은 게 막 생기나? 이재명 대표는 안면인식장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용우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저거 초등학생들도 뭐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3, 4학년이 뭐야? 1, 2학년만 돼도 요즘 애들 똑똑하니까 그 골프 안 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닌가? 그거를 서울대 출신 변호사 출신의 그 누구야?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성진 부장판사 보고 서울대 법대 출신 맞냐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김민석 의원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 야, 어떻게 서울대 출신의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